안녕하세요. 상담 사례에 대해서 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지는 또 비밀입니다. 월지는 병술이고요. 개유, 무, 오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분이시고요. 자, 정제가 있고요.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음, 일찌감치 잘 살죠. 잘 살아요. 잘 삽니다. 재고 귀인이 왔고 정제 정관 바른 글자들이 사길신이 쇠하고 반환에 놓였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을 가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계유일주예요. 계유일주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정한수라고 하고 스님이 됐든 스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종교 쪽으로 활인 종교 쪽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글자도 무오로 해가지고 정관 편제에 놓여 있죠. 아주 괜찮은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장간의 형태를 보면 편인과 정제가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여, 정규적인 월급여를 딱딱 받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남자분입니다. 그리고 대운에서도 자 정관이 딱 걸록관대에 놓인 정관이 화계, 육계, 역마를 만났죠. 비견 겁재가 화계, 육계, 역마라고 하는 것은 또 계유라고 하는 것은 자궁, 채공이 되는 공망의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근심, 중단, 변리, 작파, 섞이지 못하는 것, 침잠되는 것, 홀로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 해로 곤란한 거, 불안한 거, 신경쇠약, 불면, 기문 초조, 배우자 떡이 없는 거, 배우자와 불화하는 거, 요러한 것들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정제와 정관이 쇠 반환에 놓이고 이 관성이 이렇게 빡시게 들어오고 이런 경우에는 아주 부부 관계조차도 괜찮은 거예요. 나쁜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부부 관계는 좋긴 좋은데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마누라하고 애인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 얘기냐? 자, 매우 좋잖아요. 매우 좋은데 뭐냐면 고위 공무원의 정규직 이상인 남자인 거죠. 어, 실제로도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들의 그럼 무슨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오냐? 이 남자들은 뭐 때문에 뭐가 궁금하냐? 이 남자는 봐요. 학벌도 다 가지고 있죠. 엄마도 강력한 장성을 이룬 엄마도 가지고 있죠. 부친도 가지고 있죠. 반환에 놓인 부친도 가지고 있죠. 그럼 돈도 가지고 있지. 엄마 아빠도 다 가지고 있지. 학벌도 가지고 있지. 정규직 이상도 가지고 있지. 재산도 가지고 있지. 정관이니까 남자한테 있어서 정관이 자식이죠. 자식도 이렇게 끄리끄리. 애도 많이 낳았겠죠. 두세 명 이상을 낳았겠죠. 그렇게 멋있는 남자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저 남자가 문제가 뭘까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식신이 묘파가 돼버렸잖아요. 여기서요. 그럼 가정궁이 와이프하고의 관계가 조금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챙기긴 챙기는데 묘가 들어오면 바람을 잘 펴. 바람을 잘 핍니다. 이 남자분의 문의하신 부분은 뭐였냐면 애인이 있는데 내가 돈이 조금 많이 언제 들어오냐. 그 남자분이 입장은 뭐였냐면 애인한테 돈을 좀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 강력한 와이프가
딱 붙박이장처럼 집안을 딱 지키고 버티고 있고 편제가 들어왔으니까 애인이 있겠죠. 애인을 사귀었겠죠. 인제 애기들 낳고 어느 정도 15년 2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애인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음 그 애인은 직업도 좀 불안정한 것 같고 또 하루에 뭐 몇 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뻐 죽겠고 그러니까 애인한테 돈을 좀 이렇게 띄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자기도 집이 2채 정도는 가지고 있고 와이프 이름으로도 뭐 오피스텔 몇 채 정도는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인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인제 애인을 만날 때 음 애인이 일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그 애인한테 돈을 쪼끔 띄워 주면 그 애인은 얼마나 고마워하고 알랑방구를 잘 끼겠어요. 얼마나 이쁘게 웃어 주겠어요. 막 쪽쪽 뽀뽀도 좀 해 주고. 그러니까 인제 이 돈을 좀 생기면 와이프 모르게 돈이 좀 생기면 이제 애인을 좀 띄워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제 돈이 언제쯤 부동산이 딱 오르거나 막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좀 돈이 오르겠냐.' 뭐 이런 것이 궁금하고 또 '정년퇴직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냐.' 막 이런 것이 궁금하겠죠. 편인과 정제가 합을 하는 바람에 부동산 그 임대의 부동산 임대 수익이랄지 월급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년퇴직을 한 뒤에도 연금 같은 걸로 인해서 정제는 끊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달달이 뭐 300-400 이상을 꾸준히 받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음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뭐라고 해 드렸냐면 신묘 임진 계사로 해 가지고 여기서는 쪼끔 외롭게 떨어져 나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관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약간 떨어져 있는 형국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게 정년퇴직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인제 그 문제가 인제 해결이 되니까 다음에는 이제 '돈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자 그럼 선생님한테 만약 10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100억이 생기면 새로운 애인을 한 명 더 사귀어야죠." 남자들은 그렇답니다 여러분. 새로운 애인을 한 명을 더 사귄대. 아니 와이프도 있고 애인도 있는데 새로운 애인을 왜 사귀어요? 아니 체력이 됩니까?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찔러 보기만 하고 아니 굶고 있는 사람들한테 할 생각을 해야지. 왜 맨날 새로운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 그죠? 그래 가지고 자 그러면은 "아이 선생님 맨 처음에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인한테 쪼끔 띄워 주고 싶대요. 그래 갖고 그러면 와이프한테는요? 그러니까 이미 같이 인자 내 거가 모두 와이프 건데 와이프한테는 굳이 인자 띄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렇대요. 그래 갖고 10억 10억 정도를 그러면은 그 100억 에서 10억 정도를 인제 애인한테 띄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애인이 10억을 인제 가졌으니까 인제 일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10억 갖다가 그 커피숍을 하나 차려 놓으면은 이 애인이 이제 돈도 잘 벌고 돈도 좀 벌 수 있고 편하게 돈도 벌 수 있고 좀 품위 유지도 할 수 있고 되게 인제 쪼끔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럼 그 애인이 시간이 많이 남아질 텐데 인제 한 달에 2번 정도 봤었다면 자 그럼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데 애인이 매일매일 당신만 기다리겠군요. 그렇겠네요.
그럼 그 애인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러면은 당신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조금 젊은 남자하고 놀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 젊은 남자가 나 대신에 우리 애인하고 놀아줬으니까 음 알바비도 좀 쥐어주고 그러셔야겠네요. 그런가요? 그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내 애인인데 나 기다리다가 너무 외로워 가지고 다른 남자랑 놀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가 나 대신에 힘써 주고 놀아 줬으니까 어 살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애인이 그 젊은 힘도 좋은 그 젊은 남자랑 놀다 보니까 이제 나보다 더 그 남자를 더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그 애인은 내 것입니까? 그 남자 것입니까? 그 남자 거 같은데요. 자 그러면 자 돈이 생기면 이 여자분한테 주고 싶으세요? 안 주고 싶으세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가 나은 것 같네요. 자 현재가 사실은 지금 현재가 사실은 완벽합니다. 완벽한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서 이 세상이 구분이 명확해지면 내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살아가는 그것이 바른 판단을 제대로 해 가지고 딱딱 살아가면 사실은 이 세상처럼 완벽한 건 없어요. 지금 절대양장 목간건제 세병사묘 겁제천지 연월망장 반영육가 이 모든 십성 식신상관 비경겁제 정제편제 정관편관 음 정인편인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바로 서서 내가 명확하게 현재를 다 구분하고 산다면 굳이 바라거나 굳이 바라거나 뭔가 엄청난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그것이 사실은 정답이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럼 이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죠. 고위공무원으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20년 이상 돼 버리면 와이프가 너무 사랑하는 와이프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없는 내 와이프이기는 하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심장이 안 뛰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와이프는 다른 사람한테는 죽어도 줄 수 없고 나의 살과 피가 되어 버려서 기본 성분이 되어 버린 거야.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내 자식을 키워주고 내 집안을 지키는 고귀한 고귀한 존재로서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남자들이 철이 좀 늦게 들다 보니까 그리고 본능적으로 새로운 여자, 새로운 이성을 보았을 때 몸이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한 20-30년 이상 써먹었다. 남자를. 20-30년 이상 돈 벌게끔 해 갖고 돈 벌어와 갖고 열심히 벌어와 갖고 써먹었고 내 자식을 지키고 있고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잠깐 노는 거 잠깐 노는 거 그거가요. 살짝 살짝씩만 그 모르게 한다면 그 사람도 상을 좀 받는 그 개념으로 모르게 한 번씩 하는 것이 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목숨을 버려야 될 정도의 큰 가치를 두지 말고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면 내 남편이 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냥 묻어두고 존중해 주고 가는 거는 어떨까요? 조광지처 입장에서는 머리에 지진이 나죠.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남자 편도 아니고 여자 편도 아닙니다. 둘 다 편이에요. 둘 다 편이에요. 다만 이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돼가지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남자가 심장이 뛸 수 있고 활력소를 받는 것이라면, 그러면 애인이 잠깐 머무르는 거는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니까 보약해주지 마요. 보약.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힘 안 쓰고 여떡에 힘 쓰니까 보약해주지 마세요.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